magic mirror on the wall, who is the fairest one of all? 전세계 최초의 풀컬러 셀 애니메이션 영화, 최초로 영화의 음악을 앨범으로 발매한 작품,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오스카 수상작, 12명 중 최초의 디즈니 공식 프린세스, 최초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디즈니 클리셰를 만든 작품. 오늘의 디즈니를 만들어준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150만 달러의 제작비로 85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15억 원을 벌어들이며 1937년 글로벌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수익만 보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난 80년간 재개봉과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 1위뿐만이 아니라 역대 개봉한 모든 영화 통틀어 10위 안에 듭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98%, 메타크리틱 95점, IMDb 7.5로 사실 평점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작품으로 스토리와 음악은 물론이고 당시의 선명한 색상과 마치 살아있는 듯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문화 충격을 안겨주며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장르를 만들어낸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1812년에 출판된 그림 형제의 동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원작과 디즈니 버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영상 마지막에 재밌는 가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100년을 바라보는 디즈니의 첫 공식 프린세스이지만 극중에서 설정된 나이로만 치면 아직까지도 프린세스 중 가장 어립니다. 최초의 풀컬러 셀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로 유명하지만 사실 컬러를 입힌 최초의 애니메이션은 아닙니다. 테크니컬러를 활용한 첫 애니메이션 영화는 1930년에 개봉한 피들스틱스로 미키마우스의 공동 창작자인 어브 아이웍스가 디즈니를 떠난 후 만든 최초의 컬러 애니메이션이고 디즈니 내에서는 1932년에 개봉한 꽃과 나무가 첫 컬러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피들스틱스는 이색 테크니컬러 방식이라 풀컬러 작품으로 볼 수 없고 꽃과 나무는 최초의 삼색 테크니컬러 애니메이션이지만 단편 영화로 분류되고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 자체를 따지자면 190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백설공주는 최초의 풀컬러 셀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라는 긴 타이틀을 붙여야만 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는 디즈니가 리메이크한 수많은 작품들 중 평점이 1점대인 것도 전세계 최초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무슨 오게티가 있을 수 있겠냐 하겠지만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재밌는 오게티가 꽤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성에서 쫓겨나고 숲속의 동물들과 난쟁이 집으로 무단 침입할 때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 토끼를 집중해서 보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앞에 있던 토끼를 지나가자 갑자기 다람쥐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들어오던 또 다른 토끼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 말고도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백설공주와 동물들이 난쟁이 집을 청소하는 장면 속 새들이 밖에서 꽃을 가져와 화분을 채우는데요. 자세히 보면 마지막 꽃을 넣기 전에 오른쪽에 꽃 한 송이가 갑자기 나타나 빈 공간을 채웁니다. 광산 노동을 마치고 퇴근하던 난쟁이들 중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장면에서 독이 들고 있던 램프를 자세히 보면 다른 난쟁이들과 부딪히면서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위층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피를 미끼로 삼아 보내는데요. 도피는 이불에 덮인 백설공주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치자 다른 난쟁이들은 재빨리 문을 닫아버리지만 도피는 문고리를 뜯어버립니다. 후에 도피가 다시 정신 차리고 서둘러 문 밖으로 뛰쳐나갈 때 방금 전에 박살낸 문고리가 다시 고쳐져 있습니다. 디즈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본인들의 작품을 참조한 이스터에그를 곳곳에 숨겨두는 건데 백설공주는 디즈니 최초의 영화인 만큼 참조할 다른 작품이 없어서 이스터에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스터에그에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이 대사인데요. Jiminy Crickets. Jiminy Crickets. 극중에서 두 번이나 외치는 지미니 크리켓은 디즈니의 두 번째 작품 피노키오에서 등장하는 귀뚜라미의 이름입니다. Jiminy Cricket. Jiminy Crickets. 하지만 이건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작품 속 이스터에그가 아니라 감탄사로 자주 외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 신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피하기 위해 첫 글자만 따서 변형된 표현이 많았는데 지미니 크리켓 또한 이 영화가 개봉하기 훨씬 전부터 흔하게 쓰이던 감탄사 중 하나입니다. 뭐 어쨌든 지미니 크리켓이라는 유명한 캐릭터가 생겼으니 이스터에그로 볼 수도 있겠죠. Jiminy Crickets. 이스터에그는 아니지만 종교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설정된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법 거울 주변을 자세히 보면 12개의 별자리 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종교적 충돌 없이 가장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할 수 있는 상징을 찾다 선택된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스터에그 말고도 지미니 크리켓과 관련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나 추가하자면 백설공주에는 대표적인 삭제 장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난쟁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저녁을 먹는 먹방씬과 또 하나는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위해 침대를 만들어주는 베드씬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삭제 장면은 사운드 트랙도 따로 제작될 만큼 거의 완성된 상태였지만 영화의 흐름상 결국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수개월간 이 두 장면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애니메이터 워드 킴벌은 전부 삭제되었다는 소식에 디즈니를 떠나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월트 디즈니는 워드 킴벌을 붙잡기 위해 다음 작품에서 중요한 캐릭터를 맡길 것을 약속했는데, 그 캐릭터가 다름 아닌 피노키오의 지미니 크리켓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지미니 크리켓을 디자인한 워드 킴벌은 이후 디즈니의 전설적인 애니메이터 그룹 나인 올드맨 중 한 명으로 남았습니다. 워드 킴벌의 삭제 장면들이 아쉬웠는지 백설공주에게 침대를 만들어주는 배드신을 수정해 후속작을 작업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삭제 장면을 이어서 계속 작업을 했는지는 디즈니 측 직원들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Sequel to Snow White? Could it possibly be? 라이온킹과 미녀와 야수 제작을 맡은 돈 한이 옛 자료를 조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왕자와 함께 떠난 백설공주가 1년 후 다시 숲속을 찾아오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신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놀래키기 위해 침대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스토리 구조를 봤을 땐 정식 후속작보단 단편 애니메이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것마저도 결국 묻혀버렸습니다. If we know very little about why Snow White Returns was started, we know even less about why it ended up in this box. 백설공주가 독사가를 먹고 잠들기 전 난쟁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장면에서 자세히 보면 문 앞의 계단이 두 칸에서 한 칸으로 바뀝니다. Now, don't forget, my dear, the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여왕의 마지막 장면 속 애니메이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오게티가 하나 있는데, 거대한 바위에 튀는 빗자국을 자세히 보면 좀 어설프게 표현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원래는 바위 뒤쪽에서 보여야 할 빗자국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영화 속 마지막 오게티로 독사가를 먹고 잠든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눕히는 장면 속 앞에서 무릎 꿇는 난쟁이들 중 그럼피와 스니지를 집중해서 보면 장면이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자리가 바뀝니다. 최근에 리메이크 작품이 나오면서 종종 비교되는 이 작품 또한 원작이 따로 있는데요. 리메이크는 잠시 제껴두고 그림 형제의 원작 백설공주와 디즈니의 최초 장편 영화 백설공주의 차이점을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왕이 마녀로 변신해 독사가를 건네준 디즈니 버전과는 다르게 원작에서는 여러 번 암살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장사꾼으로 변장한 뒤 예쁜 리본을 건네주며 백설공주의 허리를 꽉 조여 기절시킵니다. 숨막혀 뒤질 뻔한 백설공주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이 가까스로 끈을 풀어주며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또다시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이번에는 독이 묻은 머리빗으로 유혹합니다. 백설공주는 또 속아 빗을 머리에 꽂자마자 독이 퍼져 쓰러지지만 마찬가지로 난쟁이들이 때마침 집에 돌아오며 빗을 빼주면서 해독되어 다시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영화처럼 백설공주는 사과를 먹고 즉사합니다. 영화와 차이점이 있다면 원작에는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깨어나는 설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화 속 백설공주는 어떻게 깨어났을까인데, 이 다음 설정이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초반에 백설공주와 사랑에 빠지고 독사가를 먹고 죽은 줄 알았던 백설공주에게 키스를 하며 깨우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의 왕자는 마지막까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한 게 초면인데요. 우연히 숲속을 지나가다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는데 단순히 이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난쟁이들은 숲속보다 성이 좋겠다 싶어 유리관을 왕자에게 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난쟁이들 중 한 명이 실수로 넘어져 유리관을 떨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는 목에 걸려있던 독사가 조각을 뱉어내며 다시 살아납니다. 원작 속의 여왕은 난쟁이들에게 쫓겨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디즈니 버전과는 다르게 독사가를 건네주고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착각한 여왕은 다시 마법거울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마법거울은 여왕보다 더 아름다운 신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혼란에 빠진 여왕은 결혼식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왕이 찾아간 결혼식은 다시 살아난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인 것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보는 앞에서 여왕에게 뜨거운 쇠구두를 신겨 춤을 추게 만들고, 결국 고문을 견디지 못한 여왕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상당히 다크한 엔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형제의 동화 속에는 아기는 반드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교훈이 담긴 동화가 많았습니다. 디즈니 버전의 백설공주에는 원작 못지않게 다크한 팬들의 재밌는 가설도 있습니다. 바로 백설공주는 독사가를 먹은 뒤 깨어나지 못했고 마지막에 왕자와 재회하는 장면은 하늘나라로 떠나는 결말로 해석되는데요. 이 가설이 왜 팬들 사이 화제가 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초반 백설공주는 우물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우연히 왕자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우물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즉 식수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후로 왕자는 말없이 사라지고 영화 후반 여왕은 백설공주에게 독사가를 건네주러 가기 전 감옥에 갇힌 정체불명의 해골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는 우물 장면 이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백설공주가 독사가를 먹고 눈을 감은 뒤에야 다시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질투의 눈이 먼 여왕은 백설공주뿐만이 아니라 왕자까지 죽였고, 이 둘은 죽은 뒤에 재회하며 하늘 위에 떠있는 듯한 성으로 향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영어로 하늘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으로도 표현하는데, 이 장면은 그 표현을 그림으로 옮긴 듯한 의미심장한 연출로도 해석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시작을 알린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속의 숨겨진 디테일과 OST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